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심포지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슬라이드, 슬라이드 나오고 있군요. 저의 연구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저희 소마틱 뮤테이션을 이용해서 Early Human Embryogenesis를 트래킹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사실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셀 디비전을 많이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셀 디비전을 하면 두 개 도터셀이 마더셀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지놈이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NA 레플리케이션 하는 도중에 에러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마더셀이 어떤 인바이러먼트 익스포저가 생겨서 소마틱 뮤테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두 도터셀이 같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제일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소마틱 뮤테이션이 생기면 그 소마틱 뮤테이션은 자손 세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 도터셀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진 점을 어떤 셀 내 엔도지너스 바코드로 이용해서 그 자손 세포들을 트래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동물 세포에서 우리가 어떤 레이블링을 해서 형광으로 세포를 이렇게 트래킹하는 것처럼 소마틱 뮤테이션으로 트래킹을 할 수 있게 되고, 즉 시퀀싱을 기반으로 세포의 리니지를 트레이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연구한 게 캔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암에 여러 리전을 시퀀싱하는 멀티 리전 시퀀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암종을 계속 클리니컬 코스에 따라서 계속 재발할 때마다 시퀀싱을 함으로써 어떤 클론이 셀렉션이 되고 익스펜전하고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유전체 연구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연구를 이제 주로 소마틱 뮤테이션을 이용한 어떤 클론의 리니지 연구를 주로 캔서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저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이걸 엠브리오 디벨롭먼트에도 당연히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투셀 스테이지에서 투셀이 달라진다면, 뮤테이션 조금 생긴다면, 제가 이 컴퓨터가 잘 작동을 마우스가 안 하는데요. 만약에 한다면 그 뮤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포가 어떤 티슈에 얼만큼 기여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엠브리오 디벨롭먼트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휴먼 엠브리오를 어떤 에티컬 리즌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휴먼에 대한 엠브리오제네시스 연구는 거의 많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퀀싱을 통해서 이제 어른 조직의 시퀀싱을 통해서 얼리 엠브리오제네시스를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엠브리오 파괴 없이 우리가 리니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휴먼 엠브리오 디벨롭먼트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서 필요한 거는 이 퍼틸라이즈가 투셀 스테이지가 될 때 뮤테이션이 상당히 일어나야지만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죠. 뮤테이션 레이트가 제로가 된다면 이런 연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휴먼의 엠브리오제네시스에서 뮤테이션이 상당히 발생할 거냐,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할 거냐,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2015년, 16년에 포스닥터 연구를 할 때 이 휴먼 엠브리오제네시스에서 뮤테이션 레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이제 알아냈던 것은 간접적으로 알아낸 방법인데요. 휴먼 퍼틸라이즈드 에그가 투셀이 될 때 각각의 도터셀에 대략 돌연변이가 2.5개씩 발생할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추론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돌연변이가 2.5개씩 평균적으로 발생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뮤테이션을 이용한 어떤 엠브리오제네시스 트래킹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저희의 결론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저희가 연구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한 명의 보통은 이제 신체에서 세포를 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돌아가신 분의 이제 시신을 기증받아서 연구용으로 기증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이걸 웜 오토프시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신에서 기증을 받아서 많은 세포를 이제 떼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이 떼어낸 각각의 세포를 우리가 지놈 시퀀싱을 하면
그럼 거기서 이제 돌연변이를 많이 찾아낼 수가 있겠죠.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것 중에 일부분은 이제 어떤 돌연변이는 여러 세포가 공유를 하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 공유하는 돌연변이는 얼리 엠브리오제네시스에서 생긴 세포의 자손들의 생긴 그 얼리 엠브리오제네시스에서 생긴 그 셀의 돌연변이들을 쉐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엠브리오제네시스를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내용은 심플합니다. 즉 한 명의 이제 신체에서 여러 개의 세포를 떼고 그 세포의 홀지놈 시퀀싱을 수행을 하고 그 홀지놈 시퀀싱을 수행한 곳에서 돌연변이를 쉐어하는 게 있다면 그 쉐어된 돌연변이는 얼리 에머전시스에서 발생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론하는 방법인데 기술적으로 챌린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일 세포를 홀지놈 시퀀싱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세포에 있는 DNA 양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단일 세포에는 DNA가 6.6 피코그램 있는데 이것을 현재 기술로는 홀지놈 시퀀싱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홀지놈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는 지놈의 앰플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에러가 너무 많이 생겨서 노이즈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행한 방법은 셀 하나를 우리가 세포를 떼어낸 다음에 인비트로에서 클로널 익스펜전을 시킵니다. 대략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로 클로널 익스펜전을 시키고요. 거기서 DNA를 추출하면 홀지놈 앰플리피케이션 없이 굉장히 어떤 클론의 DNA를 얻을 수 있고 홀지놈 시퀀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매우 깨끗한 지놈 시퀀스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의 이제 기증자로부터 대략 279개 정도의 세포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어요. 대략 한 사람당 한 60개 정도, 60개 정도의 세포를 확보를 한 건데요. 그것을 잘 키워서 각각을 홀지놈 시퀀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명 중에 300개 정도의 클론을 홀지놈 시퀀싱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뮤테이션을 바탕으로 5명의 얼리 파일로제니를 구성을 했습니다. 세포를 키우는 중에 뮤테이션 생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뭐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저희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의 이제 하는 방법을 보면 예를 들면 세 번째 저희 그 기증자의 눈 근처에서 얻은 세포를 홀지놈 시퀀싱을 하면 대략 2,006개 정도의 이제 소매틱 뮤테이션이 발견이 되고요. 저희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네. 두 번째는 이제 퓨빅 리전에서 또 하나의 세포를 떼서 홀지놈 시퀀싱을 해보면 1,400개 정도의 베리언트가 나오는데 재밌게도 8개의 베리언트가 둘이 쉐어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시점까지의 공통 조상 세포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공통 조상 세포가 8개의 돌연변이를 누적을 했기 때문에 8개의 돌연변이를 쉐어할 수 있는 거겠죠. 비슷하게 퓨빅 리전에서 저희 또 하나의 세포를 떼서 지놈 시퀀싱을 해보면 비슷하게 1,600개 정도의 소마틱 뮤테이션이 이제 보이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돌연변이도 이전 2개의 세포와 이제 공유되지가 않습니다. 그 뜻은 이 첫 번째 2개의 세포와는 완전히 다른 리니지로 발달을 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해서 여러 클론의 홀지놈 시퀀싱을 함으로써 어떤 세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돌연변이가 순차적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각각을 저희가 어떤 하나의 분자 시계로 이제 사용해서 대략 몇 번째 셀 디비전에서 이들이 갈라졌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그 세 번째 이제 저희 포스트모르템에서 여러 개의 세포를 떼서 이런 리니지를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하면 그 사람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저희가 얻기만 한다면 다수의 세포를 홀지놈 시퀀싱 함으로써 저희가 얼리 엠브리오닉 트리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5명에서의 그 결과를 보면 저희가 공유되는 돌연변이 얼리 엠브리오닉 뮤테이션이라고 저희가 정의한 돌연변이가 대략 500개 정도 이제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찾은 그 얼리 엠브리오닉 뮤테이션들 초기에 발생한 돌연변이들 다 멀티플한 클론에 주로 이제 공유가 되는 변이들인데요. 그 돌연변이들의 시그너처를 볼 수 있습니다. 뮤테이션 시그너처를 보면 C2T 뮤테이션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T2C인데 이들의 돌연변이는 상당히 어떤 외부의 어떤 익스포저, 칼시노전 익스포저에서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닌 패턴이고요. 저희 셀에서 어떤 자발적으로 생기는
폴리머레이즈나 여러 가지 에러 등으로 생기는 그런 뮤테이셔널 시그너처라고 보여서 엔도제너스하게 발생하는 그런 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클론을 통해서 얼리 엠브리오니क 뮤테이션을 완전히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뮤테이션 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이번엔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페이퍼에서 저희가 밝힌 것과 비슷하게 첫 번째 셀 디비전에서는 대략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돌연 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셀 디비전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뮤테이션 레이트들은 세포당 하나 정도로 약 뭐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돌연 변이가 이제 쌓인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얼리 엠브리오 저희 그 기증자의 시신을 이용해서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5명의 시신으로부터 저희가 한 500여 개의 얼리 엠브리오닉 뮤테이션 찾음으로써 저희가 이런 리니 트레이싱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리캡처 페이스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사람의 그 조직에서 어떤 큰 조직들을 이제 확보를 합니다. 리버라든지 블러드라든지 스킨 등 큰 조직들을 확보를 하고요. 그 조직들을 전체 지놈 시퀀싱을 한 다음에 각각의 우리가 발견했던 그 얼리 엠브리오닉 뮤테이션이 그 안에 몇 %씩 들어 있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어떤 그 폴리제닉 어떤 폴리클로널한 그 티슈 안에 우리의 얼리 엠브리오제니스 그 노드들이 얼마나 프로포션 존재하는지를 이제 추측을 하는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엠브리오제니시스를 재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명의 시신으로부터 대략 한 400개 정도의 티슈, 벌크 티슈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얼리 엠브리오닉 뮤테이션들이 각각의 티슈에 몇 %씩 이제 들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함으로써 엠브리오제니시스를 저희가 재구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밝혀낸 몇 가지의 특성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너무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퍼틸라이즈드 에그가 2개의 투셀 리니지로 처음에 갈라질 텐데 그 두 셀이 우리의 티슈에 기여하는 게 사실 기대값은 50%이긴 합니다. 하지만 5명의 시신 모두에서 5명의 인체 모두에서 사실은 한 리니지가 다른 리니지보다 훨씬 더 많이 기여하는 그런 어시메트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셀 중에 한 셀이 도미넌트한 그런 프로포션을 컨트리뷰션을 보인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 첫 번째 케이스 및 5명에서 모두 하나의 투 셀 중에 하나의 셀이 다른 셀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뭘까 보면 처음에 얼리 엠브리오제니시스가 일어날 때 한 세포가 100여 개쯤 되면 그 중에 한 10개 정도의 세포가 이너셀 매스를 이제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여러 세포가 이너셀 매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바틀렉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 여러 리니지 중에 두 리니지 중에 어떤 어시메트리가 생기면 이 세포들이 프로포셔널하게 우리 인체를 구성할 텐데 이때 생긴 어시메트리가 어떠한 이런 전반적인 어시메트리의 원인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전체 티슈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어떤 그 리니지가 왼쪽 티슈와 오른쪽 티슈에 시메트릭하게 존재하는지 또는 어시메트릭하게 존재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결론은 왼쪽과 오른쪽 티슈의 클로널 컴포지션이 다르다, 얼리 리니지 컴포지션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어시메트리가 대략 first부터 first cell division 굉장히 초기부터 이런 클로널 어시메트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티슈를 왼쪽 오른쪽뿐만 아니라 엑토덤 티슈, 엔도덤 티슈, 메소덤 티슈로 나눠서 저희가 분석을 함으로써 이런 클로널 어시메트리가 몇 번째 셀 디비전부터 발생하는지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3번째 셀 디비전부터 7번째 셀 디비전 사이에 이런 엑토덤, 엔도덤, 메소덤 즉 가스트롤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클로널 어시메트리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리전별로 어시메트리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장기를 주로 만들어내는 그런 클론들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 보면 대략 한 10번째 셀 디비전을 이루었을 때 생긴 한 세포가 그때 세포들이 굉장히 많겠죠. 10번이나 셀 디비전을 했으니까 대략 한 1000개 정도의 엠브리온 셀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세포가
이 사람의 블러드의 50% 셀을 컨트리뷰션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10번 정도 셀 디비전을 한 이후에 특정 장기에 컨트리뷰션 하는 그런 셀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블러드뿐만 아니라 리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10번째 정도 셀 디비전이 일어나면 그때 있었던 특정 클론이 특정 장기에 굉장히 많이 어시메트릭하게 분포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early embryonic 뮤테이션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각 티슈마다 그 뮤테이션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저희가 트래킹을 함으로써 저희가 early embryogenesis의 human embryogenesis의 패턴을 굉장히 자세히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밝혀낸 어떤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다가 보니 저희가 첫 번째 계획하지 않은 그런 파인딩들도 많이 찾을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마이토콘드리아 DNA 헤테로플라스미 같은 것도 보입니다. 즉 여러 개의 클론마다 어떤 클론에는 특정 마이토콘드리아 돌연변이가 있고 어떤 클론에는 특정 마이토콘드리아 돌연변이가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상황, 이제 모자이크를 찾았는데요. 그런 마이토콘드리아 돌연변이가 한 클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클론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리니지마다 이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보는 것은 이제 맞지 않고 한 번 생긴 그 마이토콘드리아 돌연변이가 여러 클론에 이제 공유된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 올라가 보면 fertilized egg부터 어떤 마이토콘드리아의 헤테로플라스미가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테로플라스미를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한 명의 신체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 헤테로플라스미가 한 30% 정도 어떤 뮤턴트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밝혀낸 바가 있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신체에서도 fertilized egg의 상당한 정도의 마이토콘드리아 헤테로플라스미가 이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밝혀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이제 포인트 뮤테이션뿐만 아니라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퀀싱 한 게 시신에서 얻은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얻은 셀을 저희가 시퀀싱하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크로모좀의 어떤 로스나 게인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그 잃어버린 크로모좀들의 대부분은 여자에서는 크로모좀 X나 남자에서는 크로모좀 Y인데요. 이것들은 아마도 저희의 생각은 레이트 스테이지에서는 섹스 크로모좀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서 어떤 우리의 그 노화와 관련해서 우리 세포에서 X 크로모좀이나 보통 이넥티브 X 크로모좀이겠죠. 아니면 Y 크로모좀이 없어지는 그런 섹스 크로모점 로스가 상당히 우리 조직에 많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저희가 early embryonasis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들고 윤리적으로도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는 허용되지가 않는데,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것을 셀의 어떤 바코드로 이용함으로써 저희가 early cellular phylogeny-를 리컨스트럭션하고 그것의 각 티슈의 분포를 공부를 함으로써 저희가 early embryonasis를 잘 알 수 있다, human embryonasis를 알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되겠고요. 저희가 5명의 사람에서 이런 익스텐시브 지놈 시퀀싱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어떤 프루프 오브 컨셉을 보인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미토콘드리아의 헤테로플라스미나 카피 넘버 체인지 등도 이제 볼 수 있었다. 이것들이 본 논문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은 지난 8월에 저희 퍼블리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을 드리면, 사실은 이 엠브리오제네시스 연구가 어떤 생물학의 굉장히 큰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존 설스턴 경 같은 분들은 이제 C. 엘레간스의 디벨롭먼트를 쭉 연구를 하셨는데요. 수정란으로부터 약 1000여 개의 그런 소마틱 셀들을 구성하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하나하나씩 트래킹을 함으로써 완전한 디벨롭먼트의 어떤 과정을 리컨스트럭션 해냈고, 이것을 바탕으로 노벨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휴먼은 C. 엘레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셀들이 있고, 또한 이런 엠브리오제네시스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한 그 엠브리오를 직접 연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미지의 영역으로 지금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소마틱 뮤테이션을 이용해서 소마틱 뮤테이션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진 셈이고요. 이번 연구에서는 몇백 개 수준의 셀을 공부를 했지만 사실 1000개 셀, 10,000개 셀, 10만 개 셀, 최종적으로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40조 개의 세포를 다 시퀀싱을 해내면 한 사람의 완전한 얼리 팔로제네를 구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놈 시퀀싱이 점점 더 가격이 내려가면 이러한 연구가 이제 가능함으로써 저희 사람의 어떤 엠브리오제네시스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 연구는 저희 이제 시신은 경북대학교 해부학교실의 오지원 교수 팀에서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요. 저희 박성열, 김율 박사가 이 연구를 바이오인포마틱스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